반갑습니다. 제1장 집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 집합을 모두 고른 것은 집합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합은 명확하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린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날개가 있는 동물의 모임. 자, 날개가 있다 없다 기준이 명확하죠. 그래서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은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집합이냐고 물어보면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온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디귿 제곱하에 9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 자, 제곱에서 9가 되는 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겠죠. 그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유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집합 A는 X 집합 X는 20 이하의 소수입니다. 자, 여기를 잠시만 해석을 해보면 집합 A의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는 X입니다. 그리고 바 있죠. 이 짝대기 같은 거 이거를 바라고 읽는데 바 뒤에는 원소 쉽게 말해서 X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 하죠. 그죠? 자, 우리는 조건 제시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석한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꾼다. 원소 나열법. 자,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20 이하의 소수니까 2, 3, 3이 좀 이상하네요. 3, 5, 7, 11, 13, 17, 19 되겠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3은 집합 A에 포함된다. 이 포함 기호죠. 얘는 자, 포함 기호 오른쪽에는 집합이 와야 되고요. 포함 기호 왼쪽에는 마찬가지로 집합이 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소가 왔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2와 4를 부분 집합으로 하는 집합 그리고 오른쪽에는 집합 A가 왔네요. 근데 가운데는 지금 속한다의 기호가 왔죠. 속한다 기호는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집합이 와야 되고요. 왼쪽에는 원소가 와야 됩니다. 포함 기호와 속한다 기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포함 기호는 왼쪽에 집합이 와야 되고 속한다 기호는 왼쪽에 원소가 와야 됩니다. 지금 속한다 기호를 썼는데 왼쪽에 집합이 왔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1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그죠? 속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데 집합 A를 보면은 11이 있죠. 그래서 11은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해야 되는데 속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8개이다. 이 앞에 N은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X라는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X는 1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자연수. 좀 전에 이야기했죠.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집합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1은 포함 안 되고요. 2, 3, 4, 5 이렇게 계속 쭉 가겠죠. 어디까지? 5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50보다 작기 때문에 50은 안 되겠죠. 49까지. 그 다음에 집합 B는 X 집합은 X는 25-X다. 얘가 집합 A에 속한다 했죠. 그럼 집합 B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25-X는 A에 속한다 나와있죠. 그런데 X라는 이 문자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X들은 어디로 가노?
여기 있는 x들은 원소들은 x에다가 대입을 한 번씩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순차적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x에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5 마이너스 2. 25 마이너스 2는 23이죠. 23. 자, 2는 x에 포함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값이 집합 A에 속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것 자체가 뭐다?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계산했을 때 23이 되기 때문에 집합 B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2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3. 되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3을 대입해 볼게요. 25에서 3을 뺄게요. 25에서 3을 빼니까 22가 될 거고 22는 집합 A에 속해야 됩니다. 동시에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하죠. 되겠죠? 그러면 22.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5에서 그 다음에 4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21이 될 거고요. 21의 이 값은 집합 A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21이 있죠? 집합 A에. 그죠? 따라서 집합 B의 원소는 21. 자,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보면 49를 집어넣어 볼게요. 49. 그러면 25 마이너스 49.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4번, 24는 집합 A에 속하지 않죠. 따라서 마이너스 24는 집합 A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 B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식에서 나오는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장 근접한 값이 24가 되겠죠. 24는 얼마다? 25에서 24를 빼니까 얼마다? 1이 되겠죠. 근데 1은 또 집합 A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3을 해볼게요. 그럼 2가 되죠. 2는 집합 A에 속합니다. 아, 그러면 이 2라는 숫자가 집합 B의 가장 작은 원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집합 B의 원소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0은 집합 B에 속한다. 집합 B에는 0이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4개다. 자, 2부터 시작하죠. 2부터 시작해서 23까지 끝났습니다. 따라서 24개가 안 되죠. 22개가 되겠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3번 23은 집합 B에 속한다. 23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게 23이라는 원소가 속해 있죠. 따라서 3번에는 3번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다르죠? 여기는 48개고 여기는 22개이기 때문에 다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하면 A-25도 집합 B에 속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죠? 우리 풀이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시죠? 만약에 집합 A의 원소가 2라고 해볼게요. 2.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는 분명히 집합 A에 속하죠.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3이죠. 마이너스 23은 집합 B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집합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뭐 한 번씩 해보면 되겠네요. 자, 1번. 자, X집합은 1 이상 5 미만의 소수입니다. X집합은 1 이상 5 미만의 소수입니다. 그러면 2,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소수이기 때문에 2번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X는 홀수이다.
그러면 x는 홀수이기 때문에 1, 3, 5는 안 되겠죠. 자, 5는 여기 동호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3번. 자, x 집합 x는 3의 양의 약수이다. 3의 양의 약수는 1, 3 되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이 1번 되겠네요. 그죠? 1번. 4번은 2차 방정식 풀면 해가 1하고 3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 집합 S에 대해서 집합 A는 지금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집합 A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 3분의 1. 자, x는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좀 간단히 볼게요. 양변에 3을 더해 볼게요. 3을 더하면 양변에 이렇게 3을 더하면 3분의 8 x 3분의 10입니다. 아, 집합 A는 다음과 같은 원소로 나열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3분의 8. 3분의 8은 대략 얼마겠죠? 2점 얼마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0은 3점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집합 S가 유리수 전체 집합일 때, 자, 집합 S가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집합 A는 무한집합이다. 그렇다면은 집합 A는 무한집합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X라는 이 원소는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2점 얼마와 3점 얼마 사이에 X가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2.6이라면 2.6보다 큰 애가 많겠죠. 2.61, 2.661, 2.6661 뭐 이렇게 많겠죠. 그죠? 이게 무수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집합 S가 정수 전체 집합이면 집합 S가 이제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그럼 집합 A는 무한집합이다. 볼까요? 자, 정수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이런 애들을 정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3밖에 없죠. 그죠? 3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집합이 되겠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집합 S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면 집합 A는 공집합이다. 여기는 또 자연수라고 했네요. 자연수. 그럼 집합 S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일때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공집합 없다 하고 있는데 여기 3이 있겠죠. 그죠? 2와 3 사이에 2점 얼마와 3점 얼마 사이에는 3이라는 x가 들어가 있습니다. 3이라는 x는 자연수로 분류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공집합은 아닙니다. 원소의 개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번 되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식 중 옳은 것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매스데이 1차 시 유사문제 2번하고 비슷한 문제네요. 그죠?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공집합과 영을 원소로 가지고 있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두 개가 맞겠습니다. 2번 자, 이 원소 하나짜리를 가지고 있는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원소 하나짜리죠. 얘도 하나고 앞에 것도 하나고 뒤에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틀렸고요.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죠.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입니다. 그리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이것 자체가 지금 뭐다?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0 더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더 볼게요. 자, A가 0과 1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이다. 원소가 두 개죠. 눈만 뜨면 되는데 이건 눈을 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두 개죠. 두 개. 이건 틀렸습니다. 그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집합 A와 집합 B는 같다.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뭐 0,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집합 B는 뭐 1, 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0, 1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자, 1, 2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고요. 자, 원소의 개수가 같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집합 A와 집합 B는 다르죠. 그죠?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아이고, 틀렸는데 지금 체크를 이렇게 하네요.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집합 A는 1, 3가 서로소인 집합은 여러분들 서로소는 뭐죠? 첫 번째 서로소는 머릿속에 떠올려둘게. 자, 집합 A와 집합 B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표현은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은 1하고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2개도 안 됩니다. 알겠죠? 1하고 3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3을 가지고 있는 이봐라. 1줄 알았다. 틀렸죠? 1, 4, 5. 1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틀렸고. 3번 X집합 X는 10 이하의 4의 배수입니다. 원소 나열법을 한번 적어볼게요. 10 이하의 4의 배수. 4, 8, 4, 8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번 x는 10 이하의 소수입니다.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입니다. 3이 있죠. 그래서 얘도 안되고 10 이하의 양의 약수입니다. 5번은 10 이하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니까는 10 이하의 양의 약수 x는 10의 양의 약수입니다. 미안합니다. x는 10의 양의 약수 1, 2, 5, 10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는 또 1이 있네요. 그죠? 따라서 5번도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3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 집합 A에 대해서 원소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2018년도에 부산여고 기출문제 구분하고 유사한 문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공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된다.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있죠. 그래서 기억은 참, 연. 공집합은 집합 A에 속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 속한다 기호 왼쪽에는 원소가 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랬기 때문에 공집합은 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집합 A는 원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그 다음에는 공집합과 공집합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집합이 집합 A에 포함된다 했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집합은 부분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합 A에 공집합과 공집합을 집합으로 하고 있는 원소를 부분 집합으로 하고 있는 애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얘는 얘고요. 그죠? 얘는 얘군요. 그죠?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으면 1과 2를 묶어서 부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 리얼, 0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그 원소는 집합에 속한다. 여기 있지.
되겠습니까? 따라서 리을도 맞다. 미음 보겠습니다.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공집합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얘가 원소의 역할을 하고 있죠. 위에 살짝 지울게요. 지금 얘는 지금 이 세 번째 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집합의 원소가 되죠. 따라서 미음도 맞습니다. 그리고 공집합과 0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설명한 거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집합 요놈하고요. 그리고 0.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집합 A에 포함된다. 따라서 다 답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x는 자, x반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에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죠. x는 실수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1, 5, 6을 집합으로 하고 있고 이 집합은 x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 해석하면은 집합 x는 1, 5, 6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x 안에 1도 있어야 되고 5도 있어야 되고 6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런데 집합을 간단하게 조금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제시법을 풀어서 자, a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x의 값만 구한다면 a 그리고 또는 x는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동호, 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범위로 나오겠죠. 근데 a와 1의 대소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를 분류해 볼게요. 자, a가 1보다 크단 말은 어차피 지금 자변의 식에서는 사이값이 되겠죠. 사이값. 따라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a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따라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따라서 두 가지를 분류했을 때 첫 번째 x가 최소값을 가져야 됩니다. x가 아니고 a가 그죠? 그러면 x는 1, 5, 6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 5, 6을. 근데 1은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된다? 6이 되겠죠. 그죠? 6. 오른쪽을 볼게요. 여기는 6.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죠? a가 6이 될 수가 없죠.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범위에 주어진다면 자, x는 1, 5, 6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범위가 되면 1보다 작은 애들을 가질 수 있죠. 여기는 성립 안 한단 말이죠. 따라서 a가 6이 돼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1, 5, 6을 x가 가져갈 수 있겠죠. 이해되죠? 따라서 a의 최소값은 얼마다? 6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7, 8, 9, 10은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값이 최소값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전체 집합은 실수입니다. 두 집합 A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고요. 2차 방정식입니다. b는 마이너스 3,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자, a하고 b하고 집합이 같답니다. 두 상수 a, b의 곱을 구하시오. 자, a와 b가 같기 때문에 집합 a의 원소도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3과 2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집합 a에 조건 제시법을 보니까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2차 방식의 해가 마이너스 3과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두근이 마이너스 3과 두근이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근의 합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죠.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고요. 두근의 곱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근이 아닌 a와 b를 곱해라 했죠. 따라서 1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두 집합 A는 A-1, 2, B는 X집합 X제곱 플러스 BX-8은 0입니다. 자,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A와 B가 같다는 말입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좀 전에 문제 풀었던 거하고 똑같겠죠? A하고 B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합 A는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럼 집합 B도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집합 B의 2차 방정식의 근이 2가 되어야 되죠. 2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항상 방정식에서 근은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할게요. 4 플러스 2b 마이너스 8은 0 될 거고요. 2b 마이너스 4는 0 되겠죠. 2b는 4가 될 거고 b는 2가 되겠습니다. b 하나는 찾았습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퀄 제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곱을 이용하든지 두근의 합을 이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두근의 합은 a-1 더하기 2가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a와 b를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이니까 지워버릴게요. 12번 집합 A는 1, 2, 3, 4, 5, 6, 7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부분 집합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죠. 그죠? 여사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집합이죠. 일단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는 2의 7제곱 되겠죠.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수를 미안합니다. 저 잠시 끊었습니다. 손님 오셔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집합 A는 1, 2, 3, 4, 5, 6, 7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적어도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 있고 뭐 두 개도 있어도 되고 세 개도 있어도 되고 상관없겠죠. 그러면 그 개수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지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전체에서 소수가 없는 걸 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전체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죠. 자, 1부터 7까지니까 2의 7제곱이고 소수들이 아닌 부분 집합을 빼면 되겠죠. 소수들이 아닌 애들은 골라볼게요. 여기 1, 4, 6이죠. 1, 4, 6돌로 만들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2의 7제곱은 128이고요.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 따라서 128에서 8을 빼면 1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전체 집합은 A, B, C, D일 때 자, A와 B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 X는 A와 B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말 어렵게 해놨네요. 그죠? 원소 A와 B를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집합과 집합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집합이 된다면 집합 X는 A와 B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공집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합 X는 A하고 B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집합 X는 A하고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따라서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A, B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제외하면 되겠죠. 다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A, B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제외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A, B, C, D, E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2의 5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뺄 겁니다. 뭐를 뺄 거냐? 2의 5제곱에서 AB를 원소로 갖지 않는 AB는 두 개죠. 두 개. 갖지 않는 얘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2의 5제곱은 30이고요. 그다음에 2의 세제곱이죠. 8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4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죠?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참고 설명을. 여기 2의 5제곱은 여기 있는 A, B, C, D, E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도 있을 거고, B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고, D도 있을 거고, E도 있을 거고, A, B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B, C도 있을 거고, 뭐 쭉 많겠죠. A, B, C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B, C, D도 있을 거고, 많을 겁니다. 그죠? 이 많은 것 중에서 얘가 지금 얘가 되겠죠. 2의 5제곱 마이너스 1란 말은 AB를 가지고 있지 않은다 말은 예를 들어서 뭐 CD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C 아니면 뭐 D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무조건 A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겠죠. B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A, B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 문제는 자, 한번 볼게요. 집합 A는 A, B, 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는 A, C, D, E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 A 가운데 지금 X가 지금 끼어 있죠. 자,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한번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A와 B의 교집합. 자, A가 있고요. 교집합은 C도 있겠네. 그죠? 가운데 A, C가 들어가고 A는 B. 그 다음에 B 집합은 A, C, D, E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은 AC입니다. AC. 자, X라는 집합은 AC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A와 B 합집합입니다. A와 B 합집합은 A, B, C, D, E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A, B, C, D, E. 자,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적어줄게요. 집합 X는 원소 A와 C의 원소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A, B, C, D, E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문제 풀이에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집합 X는 요놈을 포함하고 요놈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되겠죠. AC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AC는 요놈하고 요놈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전체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의 5성에서 AC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집합 A는 1, 2, 3이고요. 그리고 집합 B는 3, 4, 5, 6, 7에 대해서 집합 B와 X의 교집합은 X입니다. 자, 집합 B와 X의 교집합은 X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집합과 오른쪽에는 집합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면, 잘 들으세요. 다시 할게요. 중요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집합 B와 집합 X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데, 이 교집합 사이에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값이 튀어나오면 얘는 교집합을 나타내는 의미보다는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B와 X의 포함관계는 X가 B에 포함된다. 자, 이 내용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났다.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났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조건에서는 집합 X와 집합 B의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A교 B의 X의 합집합은 X입니다. 마찬가지로 A교 B와 합집합에 X가 있는데 합집합을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값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면 X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가 A와 B의 교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X는 B가 아니다. 자, 이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자, 집합 X와 집합 B의 포함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X는 적어 볼게요. 3, 4, 5, 6, 7. 지금 뭐 적습니까? 얘는 B입니다. 지금 집합 B.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뭐죠? 3 밖에 없네요. 그죠? 3.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한다? 집합 X는 3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3, 4, 5, 6, 7의 부분 집합이다. 되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의 5제곱에서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5-1을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답을 내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X와 B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X와 B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부분 집합이죠.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됩니다.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되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이해가죠? 그러면은 2에 4제곱에서 하나를 빼기 때문에 16에서 1을 빼니까 얼마? 15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